자,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기도 폐쇄 및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어서 23년 9월부터 시험에 적용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24년 상반기까지 시험이 치러진 상태인데요. 3월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에 출제를 빈도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두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기도 폐쇄 및 이물질 제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33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기도 폐쇄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기도 폐쇄와 기도 유지라고 되어 있죠. 자, 기도 폐쇄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도 폐쇄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폐쇄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는 기도 유지. 만일 기도 폐쇄가 되었다면 저산소증에 의해 4에서 6분,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4에서 6분 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기도 폐쇄가 되면 뭐를 하셔야 된다? 기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4에서 6분은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빠져서 우리 대상자 분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로 기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 시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도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폐쇄가 됐는데 이 기도 폐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예요. 이물질이라고 하면 흔히 떡을 먹다가 걸린다든지 고기 덩어리 같은 것들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응급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순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정이 지금 상당 부분 된 부분이어서 시험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기도 폐쇄 시 응급관리인데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제 확인인데요. 자, 성인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 목을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 우리가 기도에 뭐가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안절부절,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호흡곤란, 숨이 차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목을 이렇게 딱 움켜잡습니다. 이런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은 우선은 저희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하고 물어보아서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도 폐쇄로 판단하고 즉각 처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확인해야 돼요. 물어보아요. 대상자에게. 목에 뭐가 걸려서 불편하신가요? 라고 물어봐서 환자가, 대상자가 대답을 못한다든지, 고개만 끄덕거린다든지,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뒤로 바로바로, 처치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처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고 나서 그 뒤부터의 처치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이 개정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개정 포인트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 뒤에는 처치가 좀 달라지는데, 자, 2-1, 2-2로 제가 나눠놨죠?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을 아예 잃어버린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의식이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치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기도 폐쇄 증상이 경미하거나 가벼운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폐쇄 증상이 경미하거나 가벼운 경우는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기침. 증상이 가볍거나 증상이 경미해요. 그러면 대상자는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침을 통해서
걸려있던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계속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데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증상이 경미하고 가벼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지문에 경미하고 가볍다, 의식이 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성인 1세, 그러니까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심각한 기도폐쇄라고 되어 있어요. 심각한 기도폐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대상자는 스스로 기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폐쇄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돼버리면 효과적으로 기침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폐쇄가 심각한 경우, 효과적으로 기침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은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하시고, 자, 5회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회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자, 5회 키워드죠. 핵심 포인트예요. 5회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5회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5회 복부 밀어내기. 자, 우리가 여러분 하임리법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 하임리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임리법에서 복부를 밀어내면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고요. 가슴을 밀어내면 가슴 밀어내기 하임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5회 복부 밀어내기, 복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시기로 심각한 기도폐쇄가 진행돼서 기침을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5회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요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같은 맥락이긴 하는데, 자, 이때 대상자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대상자가 시험 지문에서 영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영아는요, 1에서 12개월이에요. 1에서 12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아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영아, 그 다음이 유아인데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아는요, 1에서 12개월 된 우리 상애기들, 응애예요 라고 하는 정말 응애들이거든요. 이 응애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밀어내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험 지문에서 영아가 등장했어요. 영아, 응애예요. 정말 상애기들이에요. 자, 요 상아가들 같은 경우 아직 돌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아가들, 응애예요 라고 하는 영아 대상자에게는요, 5회 등 두드리기는 동일해요. 하지만 여기 위에서는 복부라고 했죠. 여기 우리 상애기들은요, 가슴 밀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슴 밀어내기. 핵심 포인트 틀려요. 영아가 나오면 무조건 가슴이에요. 복부 밀어내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5회의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영아들 복부 밀어내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응애예요. 우리 상아가들은요, 아직 복부에 장기들이 미숙한 상태예요. 우리 영아는 미숙하다라고 우리 아동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영아에게 복부 밀어내기는 장기 손상이 위험해 있어요. 아직 장기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복부 밀어내기를 섣불리 하셨다가 장기들이 장기가 안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복부 밀어내기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아가 딱 나왔어요. 시험에서 뭐 영아가 기도폐쇄가 됐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키워드는 가슴을 찾아내셔야 돼요. 복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아는 5회 등 두드리기, 그 다음에 어디? 5회 가슴 밀어내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아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5회 등, 5회 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으로는요, 5회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를 기본 세팅값으로 주시고요. 여기서 키워드가 변경돼요. 영아라는 키워드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영아에서 그러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가슴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도 이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값 어떻게 된다고요? 등 5회, 그 다음에 복부
5회가 세팅값이에요. 기본으로. 그런데 키워드가 응애예요. 우리 영화들이 나와버렸어요. 돌 이전에 영화가 나오면은 등 5회는 똑같아요. 하지만 어디 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가슴 5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왜 우리 영화들 응애예요는 가슴을 해야 됩니까? 복부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유가 왜 가슴을 해야 되나요? 이유를 물어봐요. 자, 뭐 하기 때문에 영화들은 백석 장기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이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밑에까지 제가 했네요. 요 부분까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식이 가벼운 경우와 의식이 제대로 있지 못해서 심각하게 기도 폐쇄가 됐을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요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요것들을 얼마나 진행을 해주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도 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의 의식을 잃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한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 우리가 하임리법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등 5회, 복부 5회. 영화 같은 경우는 등 5회, 가슴 5회라고 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진행의 기간은 자, 기도 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그래서 등 두드리기 하고 복부 이렇게 5번 하고 났더니 목에 걸렸던 이물질이라든지 음식물이 툭 튀어나왔어요. 해소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진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했는데도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한다. 의식 잃기 전까지 끝까지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해소가 되거나 의식 잃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을 한다. 그런데 영하다. 그러면 복부가 아니다 뭐다? 가슴이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자, 의식을 잃으면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의식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즉시 뭘 하셔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를 보시면 여러분 의식을 잃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기도 폐쇄가 돼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있다. 가장 먼저 즉시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라고 하면 즉시 뭘 하셔라? 심폐소생술, 환자를 바닥에 반듯하게 눕혀놓으시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바로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유. 자, 왜 그러느냐? 어디에 산소 공급 때문에? 뇌와 심장, 그리고 중요한 기관에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 뇌와 심장은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뇌가 죽고 심장이 죽으면 우리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뇌, 심장, 그리고 중요한 기관에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이다. 자, 저산소증에 빠지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발생하거나 최악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사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밑에서 보여드릴 거는요, 우리 아까 위에서 복부 밀어내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임, 리히라고 하는 것은 자, 위치에 따라서 복부 하임리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슴 하임리가 있어요. 가슴 하임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도 보시고 그림보다는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영상 주소를 첨부해 둘게요. 꼭 하임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세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임리에서 복부 밀어내기. 자,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복부를 밀어낼 수 있는 대상은 성인이나 1세 이상이다. 응애가 아닌 우리 응애예요. 상애기들이 아닌 우리 돌 지난 아가들 1세 이상. 그래서 성인이나 1세 이상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상자. 그래서 복부 밀어내기는 성인이나 1세 이생에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대상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명치와 여기가 배꼽이면 요 중간이 복부거든요.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주먹을 쥔 한쪽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위치한다.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위치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글로 보시면 전혀 이해 안 되세요. 그런데 꼭 영상으로 보시면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꼭 영상 보시고 이 정확한 하임리 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위치시키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그래서 이런 상태, 주먹진 상태가 돼야 되고요.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밀어 올리냐?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지문에. 자, 복부의 윗부분,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윗부분, 후상방,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먹을 치고 꾹 누른 상태에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머릿속에 남기 위해서는 영상 꼭 보셔야 돼요. 하임리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 첨부한 거 보셔도 되고요. 요새 유튜브에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만 쳐도 다양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영상이나 시청하시고 공부하셔도 충분하세요. 자, 그 다음 하임리인데 여기 지금 뭐라 돼 있죠? 가슴 밀어내기네요, 여러분. 우리 아까 위에서 배우셨잖아요. 가슴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애요 라고 하는 상애기들, 그러니까 돌이 아직 안 된 아가들, 영아들 1에서 12개월, 제가 1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요 1세 미만이 1에서 12개월이에요. 자, 요 영아들은요, 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복부 밀어내기 하면 안 돼요. 왜 그런다고 했죠? 아직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를 밀어내면 안 되고 어디를 해야 된다? 가슴 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상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아 가슴 밀어내기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TMI식으로 제가 또 끼워 넣긴 했는데 우리 교과서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자, 가슴 밀어내기를 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또 있어요. 임산부와 과체중 환자거든요. 자, 임산부는 뱃속에 누가 들어있죠? 뱃속에 우리 태아, 아가, 요 응애요라고 하는 영아보다 더 응애인 태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의 배에는 태아가 들어있는데 복부 밀어내기를 하면 요 태아에게 굉장히 강한 압력이 되고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자, 과체중인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이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뱃속에는 뭐가 있겠죠, 여러분?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크게 복부 밀어내기를 해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랑 과체중도요, 가슴 밀어내기를 시행합니다. 요거는 조금 교과서 이외에 좀 TMI, 쓸데없는 잡지식으로 제가 좀 집어넣은 거여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흘려들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또 그림이 있죠. 가슴 밀어내기 하는 방법인데, 등 두드리기 5회, 여기 보시면 가슴 밀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아죠? 얘가 영아예요. 응애요 하고 하는 우리 영아 가슴을, 이렇게 가슴이에요, 가슴을 밀어내기 하고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 영상 첨부해 둘게요. 영상을 꼭 보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임리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복부와 가슴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복부를 사용하지만 복부를 하면 안 되는 대상은 어디를 하셔야 된다? 가슴.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이 가슴의 대상자는 누구다? 응애요 라고 하는 영아 1세 미만의 아기들 1에서 12개월,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물질에 관련된 응급관리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응급관리에서도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물질의 제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와 좀 연결이 되냐면은요, 우리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아세요? 가슴, 압박, 이걸 C라고 표현을 하고, 기도, 유지,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 호흡이 B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B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CAB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지금 밑에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은 234페이지예요. 234페이지고, 자, 이물질의 제거를 볼게요. 자,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뭘 한다 했죠? 가슴 압박을 한다고 했어요. 가슴 압박. 그래서 심폐소생에서도 가슴 압박인 C를 먼저 해요. 자, 가슴 압박 후에 아까 뭐 한다 했죠? 기도 유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 하기 전 입안에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여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하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 유지를 하거든요.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만약에 인공호흡 하기 전 입안에 뭐가 보여요?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이면 어떻게 하셔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주라 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한 번씩 지문에 등장을 해요. 인공호흡하기 전 환자 입안을 봤더니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여요.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물질을 부적절하게 다루면 부분 폐쇄, 오히려 제거를 해주려다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폐쇄가 더욱더 진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분 폐쇄가 완전 폐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대상자에게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림 보호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물질이 어떨 때 제거해라? 확실히 보여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라.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흘려듣기 식으로만, 나 이게 들어봤다 정도만. 그래서 인공호흡 하기 전에 이물질이 있는데 이게 애매해요. 애매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 이 부분 폐쇄가 완전 폐쇄로 진행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확실히 보이면 어떻게 해라? 제거. 이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라 라는 거를 여기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장선으로 기도 개방이죠. 그래서 보시면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자, 이제 기도 유지. 그래서 기도 개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234페이지 그림 설명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기도 개방을 하는 방법이 우리 책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머리를 기울이고 턱 들기. 자, 요게 이 그림이거든요. 머리를 기울이고 턱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중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제가 별표를 해놨죠? 턱 밀어 올리기. 이때 머리 손 돼요? 안 돼요? 머리는 손 절대 안 되고요. 어디만? 턱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턱 밀어 올리기. 자, 그래서 턱 밀어 올리기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시험 지문에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 이 사람의 기도 개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 머리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만? 턱만. 턱 밀어 올리기. 그래서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머리를 신전시키지 않는다. 머리 쪽, 머리 이렇게 신전,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머리 신전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 신전시키면 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추 손상, 목 부상이나 목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개방을 위한 안전한 접근법이다. 어디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여기 경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기도 개방을 하는 방법보다 어디만? 턱 밀어 올리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 턱에 모서리를 잡아서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턱에 모서리만 딱 잡고 턱을 올렸을 경우에 이 경추에 무리가 덜 간다라는 얘기예요. 목에 무리가 덜 가서 안전한 접근법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경추 손상, 목 부상이나 목 골절이다. 안전한 기도 개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머리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만? 턱 밀어 올리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의식이 있는 경우, 특히 등 5회, 복부 5회, 일반적으로 요 세팅값을 가져가시고 여기서 이제 영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등은 동일하지만 어디가 바뀐다? 가슴.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풀이도 이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문제은행 126페이지를 보시면 54번. 문제은행 54번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이를 자 문풀 할게요. 문제 풀이 126페이지에 54번부터 문제 풀이를 보시면 자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질식 방지하기 위한 처치.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수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31페이지에 마지막 그 팁 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기도 유지. 맞죠? 우리가 뭐 기도 폐쇄가 되거나 질식의 위험성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기도 유지입니다. 2번.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소생술을 한다. 이것도 맞아요. 3번. 호흡을 자유롭게 해준다. 맞아요. 4번이 틀렸어요.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을 굴절시킨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은요, 여러분 숨쉬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배웠죠? 기도를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거나 이런 머리를 기울이고 턱 들기나 아니면 이렇게 턱만 밀어 올리는 턱 밀어 올리기에 기도 개방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시면 안 돼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턱만 들어 올리는 기도 개방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5번 흡입 석션을 해준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저희가 지문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55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인절미를 먹다가 기도가 막혔대요. 자, 기도 폐쇄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이 지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렸어요.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자, 이 지문에서 맞는 답은 2번 등 두드리기를 시행을 합니다.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뭐 이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그래서 답은 2번을 해줍니다. 자, 56번. 자, 다음에 성인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는 거. 성인이에요. 성인. 자,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의식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심각한 기도 폐쇄가 진행된 성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기도 폐쇄 성인. 기본 세트값 뭐죠? 등 5번에 복부 5번이었거든요. 그럼 답은 뭐예요?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법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57번.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목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 개방. 목골절이라는 키워드 나왔네요, 여러분. 목이 골절됐어요. 경추가 손상됐네요. 목부상, 목골절. 자, 이때 기도 개방 방법. 머리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죄송해요. 5번이죠. 목을 지지하면서 턱을 밀어 올린다. 2번 같은 경우는 턱을 올리고 머리를 젖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에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턱만 손대요. 그래서 목을 지지하면서 턱을 밀어 올린다. 그래서 턱 밀어 올리기 방법을 시행합니다. 머리 손대면 안 돼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58번. 심정지 시 4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은 어느 곳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잃었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한다겠거든요. 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뇌와 심장, 그리고 중요한 기관에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 있었다. 만약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주지 않으면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와 심장이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뭘 하냐? 사망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심폐소생술 실시함은 어느 곳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까? 답은 2번 뇌가 되겠습니다. 뇌예요. 제일 중요한 건 뇌예요, 여러분. 뇌. 심장도 심장인데 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무의식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피부의 청결도는 크게
의식 이런 응급 환자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의식, 그 다음에 활력 징후, 동공 크기, 사지의 근긴장도의 변화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죠. 피부의 청결도는 우리가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60번. 자,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진 성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진 성인은 즉시 뭘 하셔야 되겠죠?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면 심폐소생술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셔야 되겠고, 답은 1번이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심폐소생술이 가슴 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도록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폐쇄된. 자, 키워드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영아가 나왔네요. 아, 응애예요 라고 하는 우리 영아가 나왔습니다. 자, 영아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옳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뭐만 찾으세요? 가슴 찾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를 반복 시행한다. 몇 회씩? 5회씩. 답은 1번이에요. 영아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복부 찾으면 안 돼요. 가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62번. 환자가 가벼운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이물질에 걸렸는데 기침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이때 치료해 주어야 할 간호로 옳은 것. 기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침 계속하도록 유도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 자발적으로 기침하도록 한다. 보시면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폐쇄에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침을 계속 유도를 해서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기도폐쇄 및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요약 정리와 문제 풀이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개정된 부분이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 있죠? 자, 기본 세팅값 등 5의 복부 5였어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 영아가 등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복부 대신 뭘 넣으셔라? 가슴을 넣으셔라. 이 두 부분, 요 부분, 이게 진짜 기본 세팅값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면 바로 뭘 하셔라? 심폐소생술을 한다. 요 정도 핵심 키워드 잘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 부분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